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하는 거 세 가지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하루에 30분 밥을 먹자마자 꼭 걸어주세요. 운동을 하시면서 식단, 저는 일반식 먹으라 말씀드리거든요. 일반식이 뭐냐면 그게 원래 인간이 먹어야 될 음식인데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은 끊어도 살은 정말 많이 빠집니다. 어떻게 답이 없어요.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일단 적게 먹으면 보통은 내가 적게 먹었으니까 그냥 칼로리가 덜 들어오니까 내가 쓰는 거는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살이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몸이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 적응을 정말 잘해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 살아남으려고 정말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먹을 게 줄어들잖아요. 몸에서 에너지를 들 써버려요. 그걸 대사 적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인류가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맨날 굶어 죽었다는 기록들 많이 있고, 맨날 흉년 들면 막 밥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유전자에 밥이 없을 때는 에너지 많이 쓰지 마, 에너지 줄여, 살아남아, 이렇게 하는 유전자에 그 기전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야, 흉년인 것 같아, 음식이 없어, 에너지 쓰지 마, 이러면서 에너지 안 써버립니다. 안 먹으면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적게 먹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이제 쓰는 게 줄어드니까 이거 소용없게 됩니다. 처음에야 적게 먹으면은 적응을 아직 못했으니까 그때 살이 좀 빠지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다가 다들 아실 거예요. 적게 먹으면 살이 좀 빠지다가 멈춰요. 더 안 빠져. 그거 왜 그럴까요? 적응한 거예요. 몸에서 적응을 해서 이제 거기서 더 적게 또 먹어야, 그래 또 더 빠져요.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어디까지 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요도 잘 옵니다. 왜냐하면 대사가요, 줄어든 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우리 몸에서는 줄이는 거는 빨리 잘하는데 늘리는 것도 빨리 잘 못해. 한참 걸립니다. 자, 그럼 대사가 줄어든 상태에서 만약 뭐 드시잖아요, 슝, 칼로리가 올라가면서 그냥 요요가 확 오게 됩니다. 요 문제 있죠. 그리고 또 운동해도 왜 살이 안 빠지냐? 굉장히 유명한 연구도 있는데, 미국의 임상건강증진학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이렇게 미국민들에게 뭐 운동 요렇게 하세요, 뭐 이러면은 건강에 좋아요, 뭐 이런 거 알려주시는 그런 학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고. 근데 거기서 이런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운동을 30분 하는 거랑 60분 하는 거랑 지방이 분해되는 게 2배 차이가 안 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운동한 거랑 60분 운동한 거랑 2배 운동했잖아요. 그럼 살 빠지는 게 2배 돼야 되잖아요. 2배가 안 됐어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체중 감량 위해서는 그냥 일단 하루에 30분 운동을 일단 해라. 더 할 사람은 더 해도 된다. 왜냐면 추가적인 이득이 약간 있긴 있거든요. 더 할 사람은 더 해도 된다. 근데 일단 30분은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힘들게 하려고만 하시니까 이게 다이어트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30분 운동이라도 좀 해주시고, 먹는 거는요, 적게 먹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잘 먹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보통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제가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들은 바로는 이거예요. 원장님, 저는 의지력이 약합니다.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애초에 의지력으로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다이어트라는 게 정말 수많은 요소가 복합되어 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그러니까 칼로리 들어온 것만큼 살찌고 나간 것만큼 빠지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왜 연애하실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연애할 때도 여러분이 막 사랑을 막 줘, 무지막지하게 줘, 그대로 다 돌아왔나요? 정말 그러셨어요? 저는 안 그랬던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다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간단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뭐 연애하실 때도 여러분 엄청 잘해줬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똑같이 잘해준 게 아니잖아. 이 얘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몸에서 먹는 게 들어와도요, 똑같아요. 먹는 게 들어와도 이게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고 쓰는 거랑 내보내는 게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도 다르고.
연애할 때 똑같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다를까? 왜 다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왜 다를까가 한 가지라고 보통 좀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뭔가 하나가 있을 거야.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을 거야. 여러분 연애에서도 그 왜 나한테 사랑을 다시 안 줄까 생각해 보실 때 뭐 하나가 있던가요? 뭐 하나 이유가 있는 것 같았겠죠. 내가 뭐 못생겨서 그런가? 내가 뭐 경제력이 그런가? 내가 뭐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가? 과연 그거 정말 하나였을까요? 뭔가 이렇게 팩트로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 죄송하긴 한데 보통 그렇게 되면 하나가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죠 다들. 이게 뭔가 내 외모도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가 보다.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좀 부족했나 보다. 아니면 내가 뭔가 이 사람 뭐 취향의 옷이 아니었나 보다. 옷을 잘 못 입었나 보다. 솔직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살이 찌고 빠지고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게 영향을 끼쳐요. 막 호르몬도 막 수백 개입니다. 호르몬도 막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읊어보기만 해도 뭐 렙틴, 그렐린, 펩티드, YY, 뭐 요새 위고비에 뭐 GLP-1,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죠. 너무 많아요 지금 막.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 다 따져봐야 되고 또 거기다가 뭐 당을 또 분해하는 거에 따지자면 뭐 췌장 사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당 분해 능력, 뭐 신경 신호 전달, 위장이나 내장의 크기, 어떤 뭐 육모의 문제, 흡수는 얼마나 잘할 것인가 정말 많아요 요소가. 이 요소들을 각각을 이제 다 의지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각각을 다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잘 자서 잠을 규칙적으로 잘 자서 렙틴, 그렐린 분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해가지고 인슐린 분비 조절하고 인슐린 민감도 올리고 이런 걸 조절한다든지 제 책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 작은 요소들을 다 통제를 조금씩 해주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으시겠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읽고 나면 아 그렇구나, 아 이걸 하면 되는데 이게 간단한 걸 왜 몰랐지? 하실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꾸준히 잘 해주시면은 알아서 살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의지력이 아니고요 시스템을 잘 짜주는 거고 그 시스템만 잘 짜주면 무노력으로도 다이어트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하는 거 제가 이 감량혁명에 나오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운동부터 시작을 할게요. 운동 그냥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하루에 30분 밥을 먹자마자 꼭 걸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냥 뭐 했다 말았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별것도 아니에요. 걸으시면 됩니다. 또 포인트, 밥 먹자마자 하시면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밥을 먹자마자 혈당이 쑥 오를 텐데 먹자마자 걸으면서 조절을 바로 해줍니다. 바로 해줘버리고 또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돼서 몸에서도 좀 익숙해지고. 자, 운동은 일단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그 운동 그것만 하셔도 정체기 극복, 요요 방지, 근손실 방지, 건강 유지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기분도 좀 좋아지면은 기분 좋아서 덜 먹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식단 뭐 복잡하게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저는 일반식 먹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일단 딴 거 모르겠고 이거만 하시려면은 일반식만 하십시오. 자, 일반식이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식 말씀드리면 자꾸 특식을 생각하세요. 짜장면, 탕수육, 족발, 마라탕, 마라샹궈 밥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죠. 빵, 케이크. 얘네는요 일반식이 아닙니다. 얘네는 특식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먹었을 때 일반식이 나오는데 걔네가 뭐냐면 영양사분들이 이 영양학적인 거에 맞춰서 나오는 게 일반식이에요. 그럼 그게 원래 인간이 먹어야 될 음식인데 그거 말고 가끔 병원에서 보면 뭔가 특별한 게 나오죠. 뭐 돈가스 나왔다 그러고 그럼 특식이라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특식. 그러니까 걔네가 정말 특식인 거예요. 특식 말고 일반식을 드셔라. 그렇게만 해도 특식만 정말 빼도 살은 많이 빠집니다. 운동 별거 아닌 거 30분만 하시고 못하겠으면 그리고 요거 특식만 일단 빼시고 제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일반식 드시고 그리고 세 번째 생활 습관인데 생활 습관도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잠을 좀 주무세요. 제 시간에 잠을 안 자면요 뚱보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날씬 호르몬이 적게 나와버려요.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쪄버립니다. 근데 똑같이 못 먹게 해요. 왜? 뚱보 호르몬이 더 먹게 만들거든요. 날씬 호르몬은 배가 빨리 부르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은 좀 잘 좀 주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은 한 가지 술만 끊어도 살은 정말 많이 빠집니다. 술은요 어떻게 답이 없어요. 술은 왜 그러냐면은 술을 먹으면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방을 어디서 분해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어딜까요?
뭐 심장, 뭐 신장, 간에서 분해합니다.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하는데 지방도 간에서 분해해요. 알코올부터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코올 먹었잖아요. 지방 분해를 안 해버립니다. 다 후순위로 다 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이 찌는 겁니다. 술 먹었을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술 빼란 말은 있는데 밥 빼, 떡 빼, 뭐 피자 빼 이런 말은 없어요. 재밌는 건 영어로도 있습니다. 비어벨리라고 영어로도 있어요. 딴 나라 말로도 술 빼는 다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음식 빼는 잘 없어.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한약 효과가 있냐고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셔서도 물어보세요. 예, 이제 저한테 이제 다이어트 약을 지으려고 와서도 물어보세요. 효과가 있냐고.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4가지 정도 기전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 동의보감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게 기허예요. 기허. 이게 허약해서 살이 찌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허약한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른 게 허약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살이 쪘는데 체력 떨어지고 되게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 지금 듣는 순간 난해하실 거예요.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게 기력이 떨어져서 살이 찌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지면 왜 또 살이 찌냐? 기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순환이 잘 안 돼 버려요. 순환이 잘 안 되면은 저희 한약에서 또 말하는 게 습담이 문제예요. 습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 건데 습담이 뭐냐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약간 붓는 거랑도 비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이것도 또 살찌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약으로 기호도 치료해주고 습담도 내보내고 배출하고 빼주고 이런 걸 좀 해줘야 되고 또 내열도 있어요. 내열이 뭐냐면 습담에 이렇게 자꾸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는 열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 열이 사실은 좋은 열이 아니고 나쁜 열입니다. 이게 때로는 화병처럼 그래서 자꾸 화가 나서 더 먹게 되고 이런 분들도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원인이 되는 내열도 좀 해결을 하고 마음도 좀 봐주고 이제 그런 약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질환적인 문제가 같이 있으니까 다이어트 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해서 기허, 습담, 내열 3가지 얘기를 했는데 요 3가지 외에 곡기승 원기라는 게 있습니다. 곡기승 원기. 이거는 뭐냐면은 곡기, 즉 내가 먹은 게 원기,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것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몸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먹었다는 거. 이건 이제 양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고, 양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원기가 타고난 게 이 내가 해소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남들이랑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쪄버리겠죠. 이런 분들은 약간 이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참고로 이 네 가지 전부 동의보감에 나오는 기전이고요. 여러분 동의보감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동의보감이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됐던 거 아시죠? 유네스코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동의보감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역사적 서적이다. 그래서 의학적인 지식이 총망라가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의보감 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 도대체 제가 동의보감에서 뭘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동의보감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돼서 영역이 됐었는데 그 영역이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제 국가에서도 참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보건복지부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때 저도 참여를 해서 저도 영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니어 에디토리얼 어시스턴트였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동의보감은 정말 많이 봤죠. 왜냐하면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봤던 내용 중에 비만에 관련된 내용 물론 좀 더 있긴 한데 가장 큰 거를 좀 따지자면 요 4개라서 요 4개부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살 안 찌는 몸으로 체질을 바꾸는 게 뭐 사실 간단하세요. 요 책 제가 쓴 거 여기서 보시면은 무노력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노력 다이어트의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왜 무노력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면 이게 살 안 찌는 몸, 이게 결국 요요가 안 오고 싶으신 거거든요. 요요가 안 오고 싶으신 거고 그렇게 몸을 시스템을 변화를 시키려는 건데 그게 의지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하면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지력으로 하는 거는 시스템을 건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무노력 다이어트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다 건드려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만들어서 더 이상 살이 안 찌게 하셔라. 그렇게 하면 노력을 많이 안 들이고도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살이 안 찌는 몸으로 계속 체질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의지력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무노력 다이어트를 하셔서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살이 잘 빠지는 그런 몸으로 바꿔 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먹는 양을 줄여가지고 이제 살을 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요가 또 오면은 그게 살이 진짜 뭐 진짜 두 배 찌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55kg였던 사람이 50kg로 뺐다면 이게 살이 다시 찌면 55kg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60, 막 70을 가버려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요요가 사실은 몸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몸에서는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체온이 돌아오듯이 당연하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이거 왜 그러냐? 체온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몸에서는 일정한 성질을 유지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정한 수준을 뭐든지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체온 36.5도, 혈압도 70, 120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 수치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도 몸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내려가는 걸 싫어합니다. 계속 내려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방이 다 없어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에너지도 없고. 그래서 내려가는 거에 거부합니다. 원래대로 돌리려고 싶어 해요. 그게 사실은 요요의 진실입니다. 몸의 반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서 그냥 급속 감량, 막 빨리 빼는 것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유지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몸에다가 아예 박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이거 안 돌아가도 돼, 너 이거 내려가서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거야, 자 내가 몸 상태 요거 바꿔 놓을 테니까 그대로 유지해 라는 그 유지 루틴을 정말 철저하게 몸에 짜 넣으셔야 되고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 무노력 다이어트는 요요가 안 오고 문제가 잘 안 생기고 그냥 노력 다이어트, 노력만 열심히 하는 다이어트는 결국에는 다 요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너무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이 유지 중인 사람은 딱 가지고 있는 습관이 딱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무슨 습관이냐면은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말 자동화된 식사 시스템, 정말 자동화, 네.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에 들어올 때 불을 켜고 들어오듯이 자동으로 해버립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딱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 직관적 식사. 이게 뭐냐면은 배고플 때 밥 먹고 배부르면 멈춰라 라는 너무 당연한, 정말 개들도 할 수 있는, 소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애기들도 합니다. 이거 한두 살 애기들도요 딱 먹다가 배부르면 멈춰요. 아시죠? 해서 멈춰요. 걔네 배 터지게 먹어서 배 터진 거 보신 적 있나요? 안 그래요. 근데 애들도 할 수 있고 동물도 하는 거를 사람 어른이 못합니다. 목구멍까지 찼다 그러면서 먹어요. 계속 먹어요. 배 터질 때까지 먹어요. 소화 불량이 올 때까지 먹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먹냐?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른지도 까먹었고, 왜 까먹었냐? 이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안 하고 아무 때나 막 먹으니까 실제 배고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픔도 까먹다 보니까 그냥 배부름도 까먹고 그냥 아예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직권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일단 진짜 배고픔부터 찾습니다. 진짜 배고픔이란 건 뭐냐면 저희가 원래 건강하게 생활하면 군대 가신 분들 이해도 하실 거고 학교 다닐 때 규칙적으로 식사하셨던 분들 이해하실 건데 규칙적으로 평소에 식사를 했다면 점심시간 되면은 꼬르륵 소리 나고 배고파요. 밥 때 되면 배고파요. 그게 영양소가 진짜 모자라서 생기는 진짜 배고픔입니다. 그때 딱딱 먹어주면 이게 생겨요. 자동으로 그렇게 생깁니다. 우리 뇌에 송가선에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자동으로 배고픔이 딱 들어옵니다.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배고픔이 형성이 되고 그때만 딱 먹게 되고 이 진짜 배고픔에 의해서 먹게 되면은 영양소가 어느 정도 차면은 배부름이 느껴지고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가짜 배고픔, 그냥 아무 때나 먹고 배고프면 먹고 이렇게 하면요 가짜 배고픔에 휘둘립니다. 가짜 배고픔은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불규칙하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으면서 왕창 먹습니다. 몰아 먹습니다. 폭식을 해요. 목구멍까지 차게 먹습니다. 왜? 스트레스로 먹었으니까 애초에 어느 정도 먹으면 만족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먹어요. 진짜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식사가 다 망가져 있으면은 사실 유지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직관적 식사를 실천을 해서 계속 밥 먹다가 하면 일어나도 보고 물론 저기에 뭐 식사 집중이라든지 수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배부른 걸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먹다가 자동으로 멈추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멈춥니다. 그런 식으로 자동화된 식사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무노력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네, 요새 보면은 이렇게 뭐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정말 위고비보다 뭐 효과 좋은 올리브오일 이러면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하고도 계시고 심지어는 뭐 제 채널에도 오셔서 댓글로 올리브오일 어떻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리브오일이 어느 정도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뭐 하버드대 의대에서도 이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올리브오일을 좀 계속 먹었을 때 한 4년 정도를 따지면은 900g 정도
감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빠졌다고 할 수는 있죠. 근데 뭐 굉장히 많이 빠진 거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지방이랑 비교했을 때는 다른 지방을 먹으니까 뭐 오히려 0.5kg 정도 뭐 증가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른 기름 먹는 것보다는 올리브오일 먹는 게 낫다. 그 이야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식품인데 위고비보다 좋다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대 광고랄까요? 너무 좀 과대 포장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나와서 가장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맞을까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리브오일을 대부분 드시는 분들이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뭐 공복에 먹으면 되냐 다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많이 반대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오일 공복에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걸 공복에 먹었을 때 뭐 이득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위 배출이 뭐 지연된다, 아니면 뭐 담즙산 분배에 관련해서 좀 좋은 영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 근거들이 사실은 좀 약합니다. 약하고 많이 없고, 그래서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올리브오일을 공복에 먹는 게 주로 어디서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정작 다른 나라 가면은 이게 엄청 활성화되어 있냐? 아니에요. 특히 올리브오일, 이제 뭐 물론 중동에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보통 이탈리아를 생각하잖아요. 이제 올리브오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를 먼저 가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올리브오일을 매일 아침 공복에 먹냐 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안 먹어요. 그렇게 안 먹고, 그렇게 먹는 게 거의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다이어트에 많이 먹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이거를 처음 본 게, 저도 그때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한 19년 정도에 이제 가수 박진영님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올리브오일을 드셨다고 해요. 원샷으로. 그러면서 그거를 다른 연예인분들이랑 나와서 같이 이렇게 원샷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막 어떤 분은 드시고 막, 이게 올리브오일이 원래 좋은 올리브오일은 캑캑거리고 막 이래요. 이게 좀 매워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올리브오일이랑 막 이렇게 비타민제랑 같이 드셨던 게 방송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생소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게 도대체 뭐냐 막 이러면서 그때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특이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처음 유행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는 많이 안 해요. 다른 데서 많이 안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보면은 이제 뭐 틱톡이나 뭐 인스타 같은 SNS 같은 데서 이제 뭐 올리브오일을 뭐 모닝 오일샷 이래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사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틱톡에서 유행할 만한 전형적인 이 바이럴 좀 챌린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또 어떤 분들이 간혹 나와서 올리브오일을 뭐 레몬 주스를 타서 드시고 이러는데, 이것도 사실 뭐가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엄청 날씬한 분들이 나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좀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최근에 많이 퍼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 의견 외에 이게 뭐 딱히 공복에 먹으면 근거가 있냐? 사실 근거는 많이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오히려 공복에 먹었을 때 이렇게 뭐 소화하기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거나 뭐 이렇게 소화불량이 있거나,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공복에 기름을 드시면 니글니글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막 토하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 뭐 본인이 해보셨다고 하는데 막 토할 것 같았다,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다, 메스꺼웠다, 뭐 두통 있었다 등등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굳이 먹으려고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래 올리브오일을 보통 어떻게 먹냐면 그냥 요리하실 때 다른 기름 쓰지 말고 그냥 올리브오일 쓰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어떤 데서는 뭐 올리브오일을 가열하면 그 올리브오일의 변형이 일어나서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근거나 뭐 연구나 논문이 많이 있냐면 그것도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살이 안 빠질 만큼 엄청 큰 뭐 영향이 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공복에 드실 분은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드셨을 때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드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평소 밥 먹을 때 요리를 이제 올리브오일로 하셔도 된다.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분명 효과는 충분히 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게 이제 대부분의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랑 너무 상이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분명히 이렇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오일도 먹으면 부작용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품이 부작용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뭐 올리브오일이 부작용이 있다면 마트에서 이렇게 두고 팔면 사실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부작용이 있다면 그건 의약품이지 식품이 아니라서. 그래서 올리브오일은 딱히 부작용은 없는데 이제 어떤 좀 잘못 먹었을 때 부작용이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공복에 먹었을 때 이제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다양한 뭐 설사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먹었을 때 그런 이상 증상 있으신 분들은 저는 공복에 안 드시길 좀 권유는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건 올리브오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기름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담이나 췌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지방을 과다 섭취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뭐 담관 질환이라든지 뭐 담도 질환, 뭐 담석증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건 올리브 오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 기름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리브 오일에 함정이 있는 게 이게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면 뭐 올리브오일을 먹으면 뭐 대사가 싹 바뀐다, 뭐 몸의 모든 게 지방이 빠지는 몸으로 변화한다, 뭐 이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공복으로 드시는 분들이 보통은 뭐 티스푼 1개 정도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컵에 가득 따라서 정말 드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올리브 오일이 좋더라도 지방은 1g에 9칼로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생각보다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드시면 이제 부작용이랄까요? 살이 찌겠죠. 살이 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적당량으로 먹어야 되고 아침에 공복으로 드실 때는 제 생각에는 한 티스푼 정도 그리고 뭐 그거를 요리에 드실 때는 그냥 다른 기름 대체하는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오일 어떤 거를 골라서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올리브 오일을 먹느냐에 따라서 너무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그냥 안 먹는 게 나은 경우도 있고요. 정말 잘 골라서 먹으면 훨씬 효과가 좋고 이게 정말 큰 차이가 나니까 꼭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올리브유는요 절대적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만 드셔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 EVOO라고 보통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올리브 오일도 생각해보면 이게 짜서 만드는 기름이잖아요. 이제 압착을 해서 짜서 만드는 건데 이게 첫 번째 짠 거랑 첫 번째 짜고 두 번 짜고 세 번 짜고 뭐 진짜 10번 짜고 계속 끝까지 짜내가지고 막 정말 쥐어 짜낸 거랑 다릅니다. 첫 번째 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도 뭐 참기름, 들기름 만들 때 첫 번째 짠 거를 제일 좋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짠 기름 뭐 이렇게 광고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거를 여러 번 짜면은 참기름, 들기름도 맛도 없고 이상한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올리브 오일도 똑같습니다. 맨 처음 짠 게 품질이 가장 좋아요. 특히 뭐 이렇게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맨 처음 짠 거에. 맨 처음 짠 거 외에는 그 항산화 물질이나 그 효능 있는 물질들이 다 줄어듭니다. 거의 없어져요. 그럼 그냥 기름 먹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올리브 오일 먹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최우선으로 보시고 그런 다음에는 사실은 좀 비싼 올리브 오일이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이건 왜 똑같은 엑스트라 버진 얘는 이렇게 비싸지? 해서 보시면 보통 이탈리아 같은 데서 상을 타는 애들이 있습니다. 상을 타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전통이 있는 곳에서 나온 것들 걔네들은요 좀 가격이 비싸요.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가격이 비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격이 비싸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져 있을수록 사실 좋은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뭐 매년 상 타는 곳이 다르니까 이거를 계속 뭐 일일이 추천드리긴 어렵고 그냥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그냥 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 엑스트라 버진부터 찾으시고 그 다음에 좀 비싼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싼 게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상을 타거나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올리브 오일이 꼭 유리병에 있는 건 사실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기름이든지 그런데 유리병에 있어야 되고 색깔이 약간 보시면 그게 약간 불투명한 느낌? 약간 뭐 녹색이나 갈색 느낌이잖아요. 그게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게 산패되거나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름에. 그래서 그런 병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병을 선호하지 않는 게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냄새가 좀 배더라고요. 이 유리는 거의 반응을 안 하니까 냄새가 거의 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병을 선호한다는 점 말씀드려서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비싼 건 이유가 있다. 세 번째 유리병 꼭 주의하시고 네 번째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유리병이 투명한 건 절대 고르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리브 오일 이 복용 뭐 시작해도 되냐라고 좀 이렇게 이제 좀 꺼려지시는 분들, 뭐 망설이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름을 그냥 생으로 먹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뭐 크게 망설이실 건 없는 게 올리브오일은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식품입니다. 식품이고 어딜 가나 마트에 다 있고 정말 인간이 수천 년을 먹어왔어요. 뭐 이탈리아에서는 진짜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겠죠. 우리나라 뭐 참기름, 들기름 먹듯이 더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올리브오일 먹고 문제됐다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복에 먹었을 때 기름이 공복에 들어가니까 조금 뭐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정말 딱히 부작용이 큰 게 있을 수가 없다. 단지 올리브오일 뭐 정말 많이 먹으면 기름 칼로리 때문에 살찔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탈릴 게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올리브오일 부작용은 크지 않고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고 효과가 납니다. 살 빠진 도움이 좀 돼요. 그러면 사실 굳이 안 먹을 이유가 많이 없겠죠. 왜냐하면 득은 있는데 실은 생각보다 많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올리브오일 만약 생각해보고 있으셨다면 뭐 지금 당장 가셔서 사셔가지고 뭐 아침에도 뭐 공보로 드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드셔보시고 분들은 그냥 평소 요리할 때 기름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기가 참 두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이 해보셨는데 실패하고 아니면 요요하고 했던 분도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게 의지력을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기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기도 두렵기도 하고요. 그럼 단순히 생각해봐도 다이어트라면은 시간, 돈, 노력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숙제한 것만 날려도 아니면은 뭐 일하다가 이게 정전돼서 날아가도 두렵고 힘든데 다이어트는 몇 개월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시작도 못 하세요.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 수 있는데 이때 의지력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은 내가 크게 힘들지 않고 이 시스템만 잘 짜면은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바꿔보시면 아마 조금 더 다이어트 시작하시기가 수월하시고 쉬우실 거예요. 두려움도 훨씬 사라지고. 그래서 의지력을 또 해야 되는데 의지력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제 감량혁명, 이 무노력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무노력 다이어트 체중 유지 쉽게 하시고 계속 이게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 채널 살빼남, 살을 빼주는 남자 살빼남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 한 20만 정도 되고 와서 봐주시면은 저는 평상시에도 막 노력하세요, 많이 하세요,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안 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라, 무조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내가 그렇게 의지력 안 쓰고 혼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도 한번 와주셔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에게 직접 뭐 진료를 받고 싶으시거나 나는 여기서도 받지만 어떤 내가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기가 어렵다, 제가 이제 책에서도 말씀드린 뭐 몸의 문제나 건강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한의원인 보문담 한의원 오셔서 진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